있는데 귀여워. 타워가 달라고. 디너입니다. 오늘 저 좀 다르지 않나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샵에 다녀왔습니다. 촬영을 좀 했는데 아침 막 한 8시부터 막 거의 나와가지고 계속 밖에 있어서 배가 우선 또 고파요. 고파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물을 갈아볼게요. 중요한 건 제가 굶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는데 지금 4시 반쯤에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다는 거. 땡. 아 뜨거워. 뜨거워. 우리 다 가까이 돼야 됩니다. 온수는. 웃기다. 제가 카페에다 썼던 글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각오한 만큼의 돈만 벌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써놓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수강생 분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100번은 읽은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소름이라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엄청 여러 명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글 썼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저도 쉬운 일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쉬운 일만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되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욕망 자체가 저는 이 부자가 되고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쉬운 일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돈을 준다 하면 누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뭐하러 움직여가지고 뭐하러 내가 리스크를 져서 실패를 자초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내가 저걸 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결코 지금 이 삶을 바꾸신 분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쉬운 선택이라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의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쉬운 일만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면 사실 공무원 재직 중에 부업이라는 선택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공무원에 재직할 때 유튜브를 얼굴을 공개하고 하지 않았을 거고 다 제가 한 선택은 다 리스크가 있었어요. 특히나 공무원 신분에서 부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튜브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다 해도 얼굴을 가리고 하는데 무식하게 까고 한 거죠. 그리고 부업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막 되게 섣부르게일 수도 있는 의원 면직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리스크였어요. 댓글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유 누가 지금 사업 잘 된다고 공무원을 그만두냐. 공무원은 지금이 좀 힘든 거고 나중에 다 편해지는데 호봉도 쌓이고 월급도 많아지는데 누가 그걸 지금만 생각하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제가 모르고서 그렇게 의원 면직을 했겠습니까? 다 알죠. 몇 년 더 버티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럴 텐데 저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리스크를 져도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공무원 하면서 부업하고 뭐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생각의 조금의 차이인데 누군가는 뭐 부업하고 유튜브 하다가 걸려가지고 어디 막 감사과 끌려가고 과장님 끌려가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딴 짓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리스크를 져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저는 그때는 사실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후회는 안 됐어요. 왜 걸렸지? 안 들키고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밖에 없었지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또 걸린다 해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뭔가 시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 절대 저 자신을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 저 자신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크 없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만큼의 돈밖에 못 법니다. 퇴근하고 나서 대리기사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리기사 하거나 배달하거나 그런 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가 없는 일이에요. 거의. 왜냐면
내가 그거를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 딱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뭔가 투자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지금 뭔가 셀러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돈도 들어갈 것 같고 내 시간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에 합당한 이제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사람과 지지 않으려고 오직 나는 100% 확실한 것만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랑은 진짜 5년만 지나도 아예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만 하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사실 저는 좀 세게 말하면 정신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나쁜 결과가 나와도 설령 내가 돈을 좀 잃더라도 그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되고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시면 주변에 월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꿈만 크고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이 시궁창인데 그거를 모른 척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궁창을 천국같이 예쁘게 치장을 해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을 넘게 벌고 싶다라면 내가 가진 뭐 어떤 거라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내놔야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내가 각오한 만큼의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언젠가 한번 실패하겠지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내가 지금 벌었던 모든 돈을 잃고 혹은 빚까지 같이 얻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월 뭐 몇천만 원씩 번다면 그냥 그거 계속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월 뭐 1억 그거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로 뭔가 자산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고 내가 설령 진짜 좀 힘든 일이 내 가족한테 조금 힘든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지금보다 좀 더 삶이 힘들어지더라도 저는 그 도전을 멈추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수한 약간 패기 어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소리조차 안 하면 대체 뭘 해내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항상 뭐 일을 벌리고 뭐 할 때 주저되고 그러지만 저는 무조건 할지 말지 고민이다 하면은 대부분은 하는 쪽으로 좀 결정을 하거든요. 해봐서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대부분이 하고 나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괜찮고 오히려 배우는 게 정말 많았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따지고 이거 할까 말까 했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아까 이제 제 직원분이랑 이제 차에서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게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샀구나. 2020년에 산 집이에요. 지금부터 4년 전이면 저도 첫 집을 되게 일찍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집을 사실 생각을 했어요? 월 1,000만 원 버셔서 그 돈 버셔서 이제 한 거구나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 공무원 할 때 산 거예요. 공무원 한 3년 차 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대출 진짜 연봉이 그땐 2배 나왔어요. 연봉이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6,000만 원이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오를 시기였잖아요. 2020년 2월에 샀으니까 그게 되게 오를 시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만족한다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그때 사서 가격이 지금처럼 막 떨어지거나 이렇다고 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거고 전혀 내가 막 나 왜 그랬지? 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은 무조건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얼마나 하건 1년, 2년을 하건 지금 3개월 열심히 딱 공부해서 사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해보기 전까지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질러본 것도 난 잘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매매할 생각을 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매매를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스몰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면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히 쉬세요. 안녕.